연세 지긋한 노인이 매일 새벽 칼국수 50그릇 값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전 중앙시장 안쪽 골목에서 40년째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영자 분식 박영자 사장이 딱 그런 손님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름때가 밴 남색 작업복, 밑창이 달아해진 운동화, 굽은 허리, 손등 가득 굳은 살이 박힌 팔. 누가 봐도 저분도 먹고 살기 빠듯하시겠다 싶은 80살 노인이었죠. 그런데 이 노인이 매일 새벽 5시 10분, 분 단위까지 틀리지 않고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그걸로 부탁합시다. 그리고 칼국수 50그릇 값 25만 원을 한 번에 게다가 빳빳한 만원짜리 새 돈 25장으로 조용히 계산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하루 25만 원, 한 달이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이 국수값으로만 나가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인데 실제로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매일 그것도 새벽마다 쓰고 있는 노인. 시장 사람들은 슬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영감님 뭐 하는 분이냐? 저거 일부러 저렇게 입는 거 아냐? 요즘 뉴스에 나오는 노인 이용한 돈 세탁 같은 거 아냐? 영자 사장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20일 넘게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고 그 많은 칼국수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를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도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새벽 5시 10분 항상 같은 시간 2024년 3월 어느 토요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몇몇 가게에서는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분식도 그중 하나였죠. 멸치와 디포리, 대파와 양파를 넣은 커다란 육수 냄비가 끓기 시작할 때쯤 가게 문이 쿵쿵 두드려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 아이고, 벌써 오셨나. 문을 열자 늘 보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폐에 바랜 군용 모자, 기름때가 앉은 작업복, 낡은 운동화. 하지만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부탁합시다. 노인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 영자 사장은 묻지 않아도 압니다. 칼국수 50그릇 포장. 혼자 먹을 수 없는 양, 어디 잔치라도 하는 사람처럼 주문하지만 노인이 들고 온 건 낡은 손수레 하나뿐입니다. 커다란 스티로폼 통 몇 개에 칼국수와 육수를 나눠 담고 김치 겉절이를 따로 포장하느라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아저씨, 이 많은 걸 어디에 쓰세요? 식당 하세요? 영자 사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먹을 때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새듯 빳빳한 만원짜리 25장을 정확히 세어 건넸습니다. 여기요. 모자라면 말하세요. 낡은 손과 말끔한 새 돈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는 장면. 노인은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새벽 어둠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익숙한 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루 25만 원, 한 달 700만 원.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면 행사 준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노인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 10분에 나타났습니다. 메뉴도 양도 돈도 항상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단골 아저씨가 영자 사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영감님, 요즘도 매일 와? 예, 매일. 50그릇씩 포장해 가세요. 50그릇이면 25만 원인데, 열흘이면 250만 원, 한 달이면 700만 원이야.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이래? 영자 사장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모만 보면 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일당 받고 일하는 일용직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이야, 전부 새 돈이더라고. 구겨진 지폐는 한 장도 없어. 요즘 그런 거 뉴스에 나오던데, 노인들 통장 빌려서 돈 돌리는 거. 혹시 그런 거 아냐?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슬슬 좋은 쪽에서 수상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사장 마음에도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혹시 우리 가게도 나중에 엮이는 거 아냐? 3. 아들이 따라가 본 노인의 발자국. 결국 영자 사장은 대전에 사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가게에 말이다. 참 이상한 손님이 하나 있다. 준호는 다음 날 새벽부터 가게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그 손님 오면 내가 한번 뒤를 따라가 볼게. 그날도 어김없이 5시 10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가게 안에서 신문을 보는 척하며 몰래 노인을 훔쳐봤습니다. 말을 걸어보려 해도 노인은 늘 비슷하게 답했습니다. 어디에 가져가세요? 근처입니다. 가져가시는 데가 식당이에요. 시설이에요. 그냥 먹을 사람이 많아요. 더 캐묻기 힘든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죠. 포장이 끝나고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나가자 준호는 모자를 눌러 쓰고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여인숙, 허름한 다세대 주택들을 지나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세에 이걸 매일 끌고 다닌다고? 숨이 차 보였지만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 꼭대기쯤 작은 컨테이너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입구 간판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죠. 새벽 햇살 쉼터. 노숙인 쪽방 주민 무료 조식. 준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익숙한 듯 문 앞에 손수레를 대고 안에서 나오던 젊은 봉사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덕분에 오늘도 걱정 없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슬리퍼, 비닐 장화.
어제 술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사람들, 얼굴이 부어있는 사람들, 배고파 보이는 젊은 청년도 있었습니다. 커다란 통에 칼국수가 부어지고 김치가 나눠 담기자 사람들 얼굴에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아, 이 뜨끈한 국물이 살린다 살려. 어르신 아니었으면 오늘도 빵에 우유였을 텐데요. 누군가 농담을 하자 웃음이 터졌습니다. 멀찍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준호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믿었던 의심이 한순간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엄마한테 뭐라 말해야 하지? 그런데도 남는 찝찝함, 그 돈의 정체. 그날 저녁 준호는 가게로 돌아와 본 것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 노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노숙인 쉼터에 매일 아침 국수 가져다 주고 있어. 영자 사장의 얼굴이 순간 환해지더니 곧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분을 내가 괜히 의심했네. 근데 말이다, 준호야. 응? 하루 25만 원이면 한 달에 700만 원이야. 몇 달째 그러시는 거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는 거냐? 준호도 그 부분이 가장 걸렸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돈이 다 새 돈이라고. 응, 꼭 은행에서 뽑아온 것처럼. 준호는 은행에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새 돈으로 몇십만 원씩 쓴다고 하면 이상한 거냐, 괜찮은 거냐? 요즘은 현금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드물지. 특히 새 돈만 쓰면 보상금, 보험금, 퇴직금처럼 한 번에 받은 큰돈일 가능성이 커. 혹시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런 범죄에서 나온 돈도 다 현금으로 돌려야 하니까 새 돈 많이 쓰는 경우 있지.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의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돈까지 다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잖아. 결국 준호는 동네 파출소를 찾아가 담당 순경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어르신이 범죄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젊은 순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저도 시장 근처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쓰러진 노인 그리고 12억이 찍힌 통장. 다음 날 새벽 순경은 시장 맞은편 카페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시 10분. 오늘도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걸음이 눈에 띄게 느리고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안 좋으세요? 영자 사장이 물었지만 노인은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원래 이런겨. 오늘도 부탁합시다. 포장을 마친 후 노인이 돈을 꺼내는 순간 순경은 밖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빳빳한 10,000원짜리 25장.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나갔고 순경과 준호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컨테이너 쉼터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숨이 차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칼국수 통을 옮기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119가 도착해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고 순경은 신원 확인을 위해 노인의 주머니를 살폈습니다. 낡은 지갑,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은행 통장. 통장을 펼쳐본 순간 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잔액 10억 7천만 원. 그 위에는 몇 달 전 날짜로 산재 위자료 및 보상금 이라는 긴 설명과 함께 약 12억 원이 한 번에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매일 비슷한 금액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사연은 아니겠는데요. 6. 병실에서 밝혀진 이야기. 며칠 뒤 노인이 조금 회복되자 영자 사장과 준호, 쉼터 소장, 그리고 순경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줄을 낀 노인은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영자 사장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국수 아주머니가 여기까지. 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통장에 큰 돈이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노인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지요. 대전 외곽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물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강동수 평생을 철근공으로 살았습니다. 20대 때부터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아파트, 상가, 공장 안 세워본 데가 없었습니다. 내 손 안 탄 건물이 거의 없다는 말이 허풍이 아닐 정도였죠. 그날도 늘 그랬듯이 철근을 세우고 있었는데 겨울비에 젖은 집안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철근이 부러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지며 현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사고로 젊은 노동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중 한 명은 동수와 몇 년을 함께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60까지 현장에서 버티는 게 꿈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던 청년. 아이 2을 남기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언론에는 신축 아파트 일부 붕괴, 노동자 2명 사망. 짧은 기사 한 줄로 끝났습니다. 몇 달 뒤 회사와 유가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현장에 있던 노동자 몇 명에게도 뒤늦은 산재 보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동수의 통장에 그때 12억이 한 번에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인생 편해졌네. 방 하나라도 사시지.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간 젊은 것들도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이어졌고 검사를 해보니 위암이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의사의 말.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던 건 건물이 아니라 창문마다 켜진 불빛들이었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빈속으로 아침을 맞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며칠 뒤 시장 골목 입구에 붙어있던 작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햇살 쉼터.
노숙인 쪽방 주민 무료 조식. 그래, 나 대신 먼저 간 그 둘을 위해서라도 배고픈 사람들 배나 채우고 가자. 그날 이후 칼국수 50그릇은 동수에게 갚아나가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7. 다 쓰고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병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그 많은 돈을 다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노인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없어요. 예?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돈 내가 들고 있다가 가면 그게 더 찝찝하지.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청년 둘이 못 받은 월급, 못 먹은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통장에 잠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국수로 바꿔서 사람들 배 채워주고 가는 겁니다. 영자 사장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같은 분을 우리가 범죄자 취급했다니.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데 이제는 알았으니 그걸로 된 거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혼자 하긴 조금 버겁네요. 8. 같이 미는 손수레, 같이 끓이는 국수.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장 상인들은 모였습니다. 정육점, 반찬가게, 과일가게, 떡집, 포장마차.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 저분 혼자 그렇게 쓰게 둘 수는 없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되지. 맞아. 하루 50그릇 중 절반은 우리가 책임지자. 그날 회의에서 간단한 결론 하나가 나왔습니다. 동수 어르신 살아계시는 동안 새벽 국수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한다. 다음 날 새벽, 노인이 여느 때처럼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 사장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부터는 50그릇 값 반만 내세요. 예? 나머지 반은 우리 시장 사람들이 같이 보탭니다. 고기 반찬 과일 떡까지. 이제는 아저씨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문 앞에는 상인들이 서 있었고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고기 반찬은 제가, 김치랑 밑반찬은 제가, 과일은 제가, 떡은 제가 조금씩. 노인은 입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시장 사람들도 국수 한 그릇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쉼터에 가는 손수레는 더 이상 노인 혼자만의 손수레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젊은 상인들이 앞뒤에서 함께 밀어주었고 노인은 중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남긴 것. 몇 달 뒤 노인의 몸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느 겨울밤 노인은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쉼터 사람들은 힘을 모아 작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노인의 유골은 그가 평생 바라보며 일했던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납골 땅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앙시장 한쪽 벽에는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강동수 어르신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는 국수, 함께 사는 동네. 영자 분식에서는 지금도 한 달에 몇 번씩 쉼터로 칼국수를 보냅니다. 이젠 통장에 12억이 찍힌 노인 대신 가게 주인과 상인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감동받은 이야기 속 시청자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장을 지나며 이 이야기를 묻습니다. 도대체 국수 한 그릇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았냐고. 아마 답은 그리 거창하지 않을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살아볼 이유 하나, 외로운 사람에게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하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국수 한 그릇쯤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작은 다짐 하나. 그걸 남기고 강동수라는 노인은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한 그릇이 조용히 끓기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